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제품을 엄청 많이 쓰는 그런 젬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은은하고 그윽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투명한 메이크업들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 배우 메이크업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김민아 배우 사진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인간 복숭아? 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도 있었지만 색조합이 너무 예뻐서 저 색조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차곡차곡 쌓아온 물광밤을 사용을 하고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하고 리퀴드 치크를 사용을 하면서 연출했던 피부 표현을 다 섞어가지고 디벨롭 시킨 그런 피부 표현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이런 은은한 아이 메이크업부터 치크랑 립까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피부 표현이 아주 미친 분위기 있는 배우 메이크업을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버진 글루타치온C 흔적 필름 패드. 오늘도 마찬가지로 불려주는 피부를 좀 말랑말랑하게 수분을 흡수를 시킬 준비를 하는 용도로 올려줍니다. 배우상 메이크업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냥 웨이브 약하게 들어간 풀어진 머리 아니면 생머리 정말 약간 컬이 좀 들어가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또 약간 비틀어가지고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제가 지금 오른쪽 손목이 다시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검지랑 엄지를 이렇게 누르거나 쓰는 동작만 해도 너무 아파서 지금 모든 제 몸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편집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어. 마음 같아서는 편집자를 쓰고 싶은데 제가 편집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 라메르 립밤으로 입술을 좀 불려놓고 앰플엔 세라마이드 샷 앰플. 요렇게 힘주는 게 힘들어요. 요렇게. 저 병뚜껑도 오른손으로 잘 못 열게 된 지 좀 됐거든요. 앰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제품끼리의 상성도 중요하고 또 제 피부랑도 상성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 제품들이 제 피부 루틴이랑 맞더라고요. 이렇게 앰플을 2겹씩 발라주고 있는데 요즘은 한 겹으로 안 되는 건조한 지경에 이르러서 저녁에 좀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 편인데 같은 제품으로 여러 겹 레이어링 해보기도 하고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보기도 하고 2겹 해보기도 3겹 해보기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얼굴 외곽 쪽 만져가지고 때처럼 밀리는지 그런 걸로 상성을 확인을 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어도 계절마다 다른 거 아세요? 이 피부랑 잘 맞고 안 맞고가? 잘 맞던 제품이 갑자기 안 맞기도 하고 데코르테 제네어 파데 글로우 얘도 N12호 처음 써보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트를 썼었잖아요. 근데 매트보다 이게 더 유명하단 말이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어찌된 게 매트보다 더 펴바르기가 쉽지가 않구만. 지금 퍼프를 거꾸로 쓰는 이유는 정방향으로 잡게 되면은 지금 그쪽에 파데나 컨실러가 너무 많이 뭉쳐 있어서 신기하다. 글로우인데 마냥 뭔가 촉촉한 느낌은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매트보다 화사한 느낌은 없어요. 왜지? 사실 제가 이렇게 얇게 까는 방법은 크게 달라질 게 없기는 해요. 이게 매트를 쓰고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느냐 글로우로 그냥 얇게 깔고 파우더 처리를 많이 안 하느냐의 차이여서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제 영상 보고 스패츌라 사서 써봤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쿠션도 스패츌라 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러면서. 와 얘도 마찬가지네. 젠웨어 이거 파운데이션 매트도 제가 코 있는 부분이 예쁘게 안 발려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손으로 발라야 되나? 한번 다른 방법들도 시도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요 브러쉬 모양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제누아 파데랑. 제가 원래 요걸 사용했었잖아요. 작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요런 플랫한 걸 쓰다가 통통한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요게 제형에 따라서 또 이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여러분 이 컨실러 할 때도요. 막 올려놓고 팡팡팡팡 퍼프 같은 걸로 두드린 걸 제가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다크서클이든 이런 잡티든 올려놓고 두들기거나 막 문댄 적이 없거든요. 스팟으로 되게 좁은 부위에 손에 힘을 빼고 올리고 그 다음에 주변을 엄청 더 힘을 빼고 퍼트리는 방식으로 커버를 해야 이게 피부 표현이 정말 깔끔하고 예쁘고 오래 유지가 돼요. 그 왜 파데나 쿠션도 스패츌라로 얇게 펴두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바로 약간 굳어버리잖아요. 딱 픽스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컨실러도 올려놓고 시간 조금만 있으면 딱 굳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 괜찮다. 피부 표현 괜찮은데? 데코르테 제가 07번? 완전 화이트 컬러의 파우더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왜 다시 00번을 가지고 왔냐면은 오늘은 베이스가 얇고 투명하고 어느 정도 혈색이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파우더를 딱 쉐이딩 해야 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T존 있죠? T존은 유분기를 싹 제거를 해줄게요. 요 라인은 광이 있으면은 되게 번들번들거려 보이기 쉽고 피부 요철이 잘 두각이 되는 곳이어서. 그리고 얘는 파우더가 굉장히 투명하게 유분기는 잡히는데 광은 유지가 되는 로라메르시의 파우더가 이랬거든요. 아주 a little bit 콩 찍어주고요. 제일 바깥쪽에 발라서 근데 이것도 정말 얇게 올려주거든요. 바깥으로 펴발라주고 픽스가 되기 전에 남은 잔량으로 안쪽으로 슬슬슬 뭐라는 거야 슬슬슬슬 끌고 들어가면은 왜냐면 제가 눈 쪽에는 베이스를 완전 안 바르다시피 하기 때문에 컨실러로 베이스 플러스 다크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가지고요. 눈썹은 그냥 너무 제 평상시 취향대로 얇고 긴 느낌이 아니라 살짝 둥글려가지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끝도 너무 뾰족하지 않게. 배우분들은 눈썹 형태가 본인이 타고난 눈썹 말고 그린 느낌으로 뚜렷하게는 안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테두리 선을 흐리게 그리는 느낌으로 비슷한 바이브를 연출을 해주는 거. 이렇게 동그란 느낌? 평상시랑 약간 달라요. 쉐이딩은 진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평상시보다는 색조의 힘을 좀 덜 쓰는 느낌으로 최대한. 대신 눈두덩이까지 좀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코도 평상시처럼 엄청 조각내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세워주는 느낌? 그냥? 오늘도 얼굴 외곽 쪽은 쉐이딩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애교살은 원래 제가 아이브로우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쉐이딩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7호 로즈 밀크티를 사용해 볼게요. 로즈 밀크티는 쉬머 펄 하나, 쫀쫀한 글리터 펄 하나, 베이스부터 음영까지 차곡차곡 쌓아 바르기 좋은 매트 컬러들로 전반적으로 뉴트럴한 컬러감의 멀멀한 핑크빛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약간 딸기 밀크티 같은 느낌의 컬러거든요. 눈두덩이에 넓게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약간의 은은한 붉은기를 좀 더해주는 느낌?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 콧대 쉐이딩한 데에도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데인드한 존에서 제가 디벨롭 시켜서 위쪽까지 타고 올라가는 요 앞쪽 영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눈두덩이에 눈썹 아래까지. 근데 대신 손에 힘을 빼고 무조건 어느 단계든 배우 메이크업에서 색조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점이 이렇게 뉴트럴한 색감으로 웜이나 쿨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은은하게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쪽은 조금 더 양이 덜 묻어나게 힘을 빼고 데이지크 팔레트들이 전반적으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데 발림성이 좋아서 튀지 않는 은은한 색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컬러로 조금 더 명도가 낮은, 명도가 정말 한 단계 낮은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만, 쌍꺼풀이 얇거나 이제 무쌍이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이 위로 살짝 보이는 라인까지만. 브러쉬를 쓰려다가 말았어. 아니다, 쓰자. 눈 뒤쪽까지 조금 길게 끌고 와줄게요. 오늘 음영을 차곡차곡 부드럽게 쌓아줄 거라서. 원래 밀크라떼 섀도우 팔레트를 진짜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 진짜 요 며칠 사이에 이런 뉴트럴한 로즈 컬러에 꽂혀가지고 이 언더 속눈썹 라인에 가까운 부분에 정말 명도랑 컬러가 손바닥 발색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눈에 세밀하게 터치를 해주면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 이분의 사진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색조합이 너무 약간 러블리한데 청순하고 약간 이 남매의 유전자인가? 지금 제가 요 아래 세 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 요게 제일 브릭 느낌 살짝 한 방울 들어간 느낌? 처음 쓴 컬러, 두 번째, 그 다음 지금 쓸 컬러. 이것도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쌓다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난답니다. 언니 저 메이크업 아예 뭐 볼 줄도 모르고 할 줄도 잘 없는, 그러니까 감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팔레트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메이크업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색이 중요하다 였는데요. 그다음에 요 두 음영 컬러를 음영 컬러로 섞어서 눈 뒤쪽에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저는 블러셔나 립이나 아니면 하이라이터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포인트 컬러들을 이질감이 들지 않게 좀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는 게 아이섀도우인데 아이섀도우 컬러를 좀 고르기 힘드신 분들은 너무 웜하지 않고 너무 쿨하지 않고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은 딱 요런 팔레트 무난하게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까 썼던 요 가운데 있는 컬러로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요 앞머리 쪽에 애교살 영역 안쪽으로 눈동자 시작하는 지점에서 확 풀어지게끔 여기 앞쪽에 컬러를 더해줄 거거든요. 약간 눈가가 확 붉어지면서
뭔가 약간 그윽해 보이는? 언더에서 타고 앞쪽으로 위로도 살짝 눈 뜬 상태로 살짝 색감을 이어주면서 앞트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두덩이에 여러 겹 올릴 때 요거랑 요거 섞어서 눈두덩이 가운데 조금 더 음영감이 올라오게 눈썹까지 쪽에 오히려 오늘은 여기 뒤쪽은 좀 비워두고 앞쪽 눈두덩이를 로지한 그런 음영으로 좀 채워줄게요. 요즘 배우분들도 가닥래쉬 많이 하더라고요. 역시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뭔가 융합되게 되어 있어. 제가 오늘 이 메이크업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 같은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과한 색조가 안 어울리는 분들, 진한 색조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점막을 안 채우자니 점막이 비쳐서 싫고 채우자니 여기만 둥둥 뜨거나 아니면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못 채우셨던 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물 빠진 애쉬한 컬러 펜슬을 사용을 해가지고 점막을 채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실한 차이를 위해서 블랙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브라운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컬러에서 안 번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예쁜 색으로 나온 펜슬 아이라이너들이 다 잘 번지는데 얘는 진짜 안 번져요. 정말 안 번져요. 그쵸? 눈은 채워졌는데 진하지는 않고 그윽한 느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팔레트들 중에서 조금 음영색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짙은 코코아색. 전 이걸 써줄 건데 이거랑 이거 조금 섞어서 얘 한 7번 찍을 동안 얘 딱 한 번? 그래서 눈 끝쪽에 정말 살짝만 이게 붓펜으로 빼도 되긴 하지만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은 섀도우로만 해주는 게 남은 잔량으로 삼각존 살짝만 튀어서 마스카라는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너무 떡지지 않게가 포인트거든요. 끝에만 정말 살짝씩 모아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거의 안 하는 느낌인데 전 안 하기는 조금 아쉬워서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런 컬러로 정말 살짝만 해줄게요. 안 하기엔 너무 아쉬워. 네이밍 하이라이터 파퍼입니다. 이런 광인데요. 진짜 눈 밑에 애교살에 정말 살짝만 쓸어줄게요. 너무 예쁘다. 이 조합 되게 예쁜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눈썹 뼈 있는 쪽에 이렇게 살짝만 깔아줄게요. 아래로 눈 가운데로 내려올수록 양이 적고 풀어지게,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게. 제가 오늘 쓴 이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가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으로 단독 기획 세트로 나왔거든요. 요 7호 밀크라떼랑 27호 로즈 밀크티 두 컬러가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는데 이 기획 세트 증정으로는 요 하트 키링이 증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물복숭아 같은 치크가 포인트인데요. 네이밍 크림 치크랑 어뮤즈 리퀴드 치크거든요. 얘가 보니 이런 느낌이고요. 러들리인가? 얘는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차분해서 패스. 로즈톡입니다. 요 위에 있는 애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애군. 어머 예뻐라. 어머. 여러분 제가 일단 이렇게 손바닥에 짜놨고 예전에 힌스에서 나온 속광 치크 제가 광고를 하면서 한정으로 나왔던 퍼프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리퀴드 치크의 그런 촉촉한 제형을 뺏지 않으면서 잘 퍼트려지는 제형이라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만져보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했던 메이크일 퍼프랑 되게 질감이 비슷해요.
이쪽은 메이크힐 쓰고 이쪽은 힌스 퍼프를 써볼게요. 근데 힌스가 저게 제가 아쉬웠던 게 한정이어서였는데 일단 손바닥에서 이렇게 덜어주고요. 이렇게 퍼트려준 다음에 컬러가 안 되겠는데? 본이 써야겠는데? 광 죽이는 것 같은데, 얘는? 기분 탓인가? 이 퍼프가 메이크업 퍼프보다 조금 더, 텐션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다고. 이렇게 눈가까지 이어지게끔, 아이섀도우랑 색감이 이어지게끔 잡아가지고요.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어우! 근데 어뮤즈 이거를 깔기는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로. 그 다음에 보니를 이거 퍼프 만약에 힌스에서 안 팔고 있으면은 이거 파셔야 돼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온고잉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거 진짜 아워글래스 구매한 분들 한번 뽕을 뽑아보자고요. 여기 요영역. 이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고. 근데 조금 더 섬세한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게끔. 여기 콧대에도 너무 과하지 않게 손에 힘을 빼고 잡아줍니다. 힘 빼고 살살. 제가 힘을 빼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위에 얹어도 모를 것 같은 그 정도의 터치여야 돼요. 립밤 걷어내도록 할게요. 오버립을 안 하는 게 베스트이겠지만요. 난 포기 못해. 대신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힘을 빼고 해볼게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어요. 패션캣이라는 브랜드의 듀이 글램 틴트. 몇 호인지 왜 안 써있음? 스티커가 떨어졌나 보다. 아까 치크로 썼던 복숭아색이랑 되게 비슷한데 좀 더 이게 원색에서 흰색이랑 회색 정말 살짝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톰포드 글로스 럭스 브릴리언트 어쩌고 22번 선라이즈 핑크인데 광택감도 미쳤거든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입술 얇게 위에 레이어링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제 지인인 뷰티 인플루언서 분이 올린 거를 보고 너무 예쁘다 하고 구매를 했던 립인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으로 퍼트려져 가는? 얘는 립 브러쉬가 필요해. 팁이 너무 커. 이건 입술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턱 인증은 조금 더 제대로 이 퍼퍼를 아주 소량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조금만 써줄게요. 어떡해. 너무 예뻐.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김민아 배우 사진을 보고 색감 너무 예쁘다. 저대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눈썹에 있는 광은 하이라이터고 여기 치크가 이제 리퀴드랑 크림이랑 하이라이터가 섞여서 만들어진 광이죠. 해보았습니다는 아니고 이런 색조합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의 장점은요. 웃었을 때 너무 예뻐요. 볼에 빵끝 올라오면서 오늘 메이크업 정말 마음에 들고 성공적이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